네, 안녕하세요. 장지현입니다. 오스트리아전 중계하고 오셨는데 딱 바로 보시고 난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글쎄, 오늘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좀 답답했던 그런 행보의 연장선으로 결국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진짜 대표팀이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월드컵 본선 가서 진짜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좀 주는 그런 결과들을 내기를 정말 바라는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보이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3백. 이 시스템이 정말 우리에게 맞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길래 이걸 고집한다고 좀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선수들에게 이 시스템이 잘 맞는 옷인가라는 부분을 이제는 진짜 지금 늦었어요.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진지하게 최종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변화를 아예 못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고 뭐 남은 일정이 자체가 뭐 상당히 힘든 건 사실이지만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백스리라는 거 운영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뭐 우리가 흔히 뭐 알고 있는 백스리의 여러 형태 중에 실리적인 어떤 그 역습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내기 위한 뭐 이러한 백스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난 시즌에 뭐 노팅엄 포레스트다 뭐 이런 팀들 3-4-3 운영을 하지만 내려섰을 때 상당히 5백의 단단한 수비 라인을 구축을 해서 미들 서드부터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압박보다는 내려서서 수비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소유권을 얻었을 때 빠르게 역습 전환을 해서 점유율은 좀 내주더라도 실리적인 결과를 내겠다. 이런 이제 운영이 있죠. 이제 그런 운영은 기본적으로는 1대1에서 정말 경쟁력을 갖춘 크랙형 윙어들이 필요해요. 뭐 엘랑가가 됐던 뭐 오도이가 됐던 이런 유형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원톱이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주면서 홀더 플레이와 연계를 아주 잘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역습 작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유형의 이런 팀들 또 그러한 컨셉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클럽 팀들이 보통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패턴 훈련을 했을 때 조직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운영입니다. 근데 우리 대표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오스트리아전이 약간 비슷한 그런 식의 컨셉은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대표팀하고는 잘 맞지는 않는 첫 번째 유형이었죠. 네, 일단은 그런 윙어가 좀 부족해요. 네, 크랙형 윙어 성향의 선수들이 대부분 오늘도 이재성, 이강인 같은 유형이 2선의 윙어 같은 역할을 했는데 결국은 손흥민 선수 혼자서 스프린트로 해결하라는 얘기고 볼백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전체적인 우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상 쉽지 않은 구조죠. 거기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끊어서 빠르게 역습하는 구조에 대한 훈련 뭐 이러한 것도 클럽팀이 아니고 대표팀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조직력 확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 좋지 않다. 또 다른 3백 운영도 있죠. 아예 그냥 5백으로 잠궈서 5-4-1 혹은 5-5 그냥 내려앉아서 수비만 하는 팀도 있어요. 이런 팀들은 그냥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약팀들이 보통 그런 운영을 하죠. 지지 않고 어떻게든 내려앉아서 공간을 없애서 그냥 뭐 윙어들도 거의 측면 윙백들 도와주면서 6백 뭐 거의 뭐 7백 뭐 이렇게까지 수비를 하다가 지지 않겠다. 실점하지 않겠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공격 찬스가 나왔을 때 우당탕에서 상대가 실책을 하기를 바라거나 혹은 세트피스가 하나가 기회를 얻게 되면 그걸로 승부를 봐서 극적인 뭐 승점을 3점을 획득할 수도 있는 뭐 이런 운영을 하는 팀들도 있긴 있죠. 그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약팀이 운영이 될 때 예를 들면 뭐 우리 과거의 월드컵 예선 때 몰디브 같은 팀이 완전히 스탬 빼고 수비만 하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비기는 우리와 뭐 이런 이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랑 거리가 있잖아요. 우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 요즘에 이제 강팀들이 4백에 기반한 운영을 하지만 공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3-2-4-1 같은 아주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팀이 있어요. 물론 아예 3백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팀도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대부분의 팀들은 4백과 3백을 공수해서 오가면서 운영들을 많이 하죠.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3백, 3-2-4-1, 3-2-5 같은 공격적인 운영이죠. 그런 운영은 윙백들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전진시켜서 운영을 하지만 이런 팀들은 특성이 대부분 빌드업에 있어서 3-2 빌드업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인버티드 풀백처럼 활용이 된다든지 혹은 비대칭, 4백의 비대칭 운영이 된다든지 뭐 또는 뭐 심지어 라볼피아나 형태로 이제 변형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어쨌든 만들어서 빌드업 과정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공격 진영에서는 결국은 파이널 서드 작업까지 잘 이루어진 상황에서 거기서 공격 숫자를 증대시킨 상황에서의 선수들의 어떤 부분 전술이나 역량을 통해서 또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운영인데 이런 운영은 정말 수비진에서도 빌드업 능력이 탁월한 그러한 키퍼와 수비진들 또 미드필더 라인에서 정말 볼 배급 능력이 탁월하고 영리한 선수들로 배치되어 있고 공격에서도 아주 월드 클래스급의 또 클래스가 높은 선수들로 배치되어 있는 강팀들이 주로 하는 운영입니다. 네. 경기를 주도하기 위해서 높은 위치에서 누르고 하는 운영인데 우리 대표팀은 키퍼, 수비 라인 이런 쪽에서 빌드업의 역량이 그 정도까지 그렇게 강한 정도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윙백들도 공격적으로 상당히 그러한 전술 특화된 어떤 운영에 있어서 좋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 현재 풀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영도 우리에게 맞는 옷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몇 가지 이제 백스리를 운영하는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성향의 지금 기본 전술 운영을 하고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좀 깊이 한번 이제 이번 두 경기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비진의 단단함을 갖춰서 나오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또 보면은 공격적으로 손흥민 선수한테 롱패스 같은 거 가는 거 말고는 좋은 점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코트디부아르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리스크가 큰 운영을 초반에 했었어요. 요즘의 유럽의 어떤 축구 트렌드에선 조금 보기 힘든 스타일이에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압박을 하는 구조에 있어서 요즘에 이제 유럽 팀들은 공을 소유시에는 3-2-4-1 같은 그냥 그 뒤에서부터 3-2 구조나 3-1 구조의 운영을 하면서 측면 쪽 터치라인 또 그쪽으로 선수들을 집중시켜서 큰 전환을 통해서 찬스들을 만드는 이러한 주도적인 흐름을 가져가지만 수비로 전환될 때는 요즘은 트렌드들이 거의 다 4백 밸런스에서 수비로 전환이 됩니다. 빠르게. 원래 4백 그 밸런스로 또 기본 시작을 하겠지만 그러면서 상대 팀들이 대부분 3명 빌드업을 대부분 해요. 요즘은. 아마 이번 월드컵 본선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럴 때 3명의 빌드업을 원톱과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뭐 4-3-3 운영이 됐던 4-2-3-1 운영이 됐던 공격형 미드필더나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투톱처럼 3명의 빌드업을 잡고 중앙에서 투톱처럼 그 견제가 이루어지는 지역 방어 하에서 윙포워드들은 풀백을 잡죠. 요즘은 풀백을 잡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압박 숫자가 한 명 적지만 거기서 적절하게 상대의 그런 압박 견제를 공의 흐름에 따라서 들어가고 뒤에는 오히려 이제 윙백들이 바로 올라가서 상대 풀백을 잡진 않아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포백 밸런스에서 좌우에 있는 풀백이나 윙백들은 윙어들을 잡는 거죠. 그리고 수비들은 기본적인 압박, 대인 압박을 하더라도 한 명 정도의 커버 숫자는 두는 거죠. 근데 코트디부아르전 때의 압박 형태는 상당히 조금 도전적이긴 했습니다. 그게 성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걸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 윙백이 올라가서 거기서 상대 풀백을 잡는다? 네. 이런 이제 운영인데 그건 상당히 도전적이죠.
개인 압박을 물론 맨투맨 압박을 전방부터 강하게 하자 뭐 이러한 기조는 좋지만 그거는 리스크가 좀 수비적으로 크죠.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수비진들 3백이 상대 공격진 3명을 한 명씩 마크를 해야 되고 커버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배우 공간에 대한 어떤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는 수비수가 한 번 실책하면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는 거죠. 물론 그 토트디부아르전은 조유민 같은 선수가 개인 실책성 플레이가 나온 건 맞아요. 그럼에도 구조적으로 조유민 선수 잘못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운영,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운영이 수비적으로는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전적인 운영이 됐었어요. 이제 그거를 근데 코트디부아르가 좀 역이용해서 들어왔던 부분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과정에서 약간 수비 불안이 나왔다면 오늘 오스트리아전은 그것보다는 이제 약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리적인 역습 위주의 운영을 했지만 공격이 잘 안 됐어요. 공격 과정에서의 짜임새 있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어떤 연계 역할 이런 건 안 나오고 범뜨기는 패스에서 슈팅 기회가 물론 몇 차례 나오긴 했지만 큰 틀에서 밸런스 있게 이렇게 역습 과정을 통해서 숫자가 확보가 돼서 거기서 마무리를 짓거나 한 번에 좋은 역습 이 조직력 하에서 나올 수 있는 오픈 플레이 상황은 거의 나오질 못했다는 얘기죠.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세트피스에서 코너킥이나 이런 쪽에 너무 기대야 되는 뭐 이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무득점이었지만 이것도 공격 진영의 우리 선수들의 최근 그 유럽에서의 활약과 역량을 고려해 볼 때는 효율적인 어떤 운영이었나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수비적인 부분으로 볼 때도 오늘 실점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했지만 김민재 같은 선수들이 백스리에 제가 볼 땐 잘 적응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백스리에서 뭐 스토퍼나 또는 중앙 센터백 역할도 평가전에서는 많이 가졌지만 나가줘야 될 때 앞쪽에서 나가줘서 라인을 당겨야 될 때 거기서 지연을 해야 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이 다른 스토퍼 역할을 맡는 이한범이 됐든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적응들을 잘 하고 있는지 그거는 소속팀에서 그런 3백을 안 써봤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중앙에서 컨트롤도 해야 되고 3백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노하우들이 좀 부족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수비적인 어떤 전환 시의 불안 요소들도 상당히 좀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는 냉정히 봤을 때 공수에서 지금의 시스템이 우리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발현시켜 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분명히 남았던 그런 또 오늘 오스트리아전 시스템이었습니다. 공격 진영으로 공이 넘어가는데 그걸 롱볼에서는 선수 개인에 의존한다고 보이는데 지금 상당히 이제 어려운 컨셉의 경기 운영을 선수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쉽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여름에 있는 메이저 대회, 유로도 마찬가지고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보통 리그가 끝난 이후에 펼쳐지기 때문에 선수들의 피지컬적인 상태들도 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선수들은 뭐 경기를 진짜 많은 경기를 소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선수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피지컬적으로 상당히 지쳐있는 선수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소유권을 뭐 잃었을 때 팀이 하나가 돼서 압박을 나간다든가 또 90분간 컴팩트한 어떤 게임을 간격 유지나 이런 부분들을 유지한 채 밸런스를 그대로 끌고 나간다든가 이러한 경기 운영을 여름에 있는 메이저 대회 때는 쉽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유로 때도 트렌드가 여름 대회 때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부분의 팀들이 그냥 쉬운 전술 하에서 미들 서드, 미들 블록을 칩니다. 1차 압박의 라인을 놀려서 전방위적으로 선수들의 활동량을 끌어당겨서 하는 운영을 지양하죠. 네. 왜?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예요. 선수들이 피지컬 상태가 제각각입니다. 체력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죠.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거를 팀 하나로 클럽팀처럼 똑같은 어떤 시스템에서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훈련 세션을 소화하면서 피지컬적인 관리를 받고 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대표팀은 여러 형태의 선수들이 상태 선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즘은 트렌드가 메이저 대회 때는 좀 쉽게 가는 편이에요. 전술 구조는. 그래서 미들 서드에서 미들 블록 치고 물론 이제 기본은 지키죠. 상대 소유권이 불안하거나 백패스할 때
전체적으로 같이 팀 압박을 이루어지는 구조는 가되 그렇게 해야 90분간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선수들이 익숙한 어떤 전술 구조 하에서 게임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전략적인 선택에 어려운 전술을 선수들에게 주입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엔 우리 대표팀도 물론 이제 뭐 바꾸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좀 쉽게 4백 기반 하에서 선수들이 익숙한 4백 기반에서 그럼 풀백이나 지금 센터백 김민재를 비롯한 이런 선수들도 그런 운영이 오히려 조금 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상황에서 앞선에서도 기존의 팀들이 하듯이 수비 시에는 뭐 원톱과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세컨 쪽에 위치한 선수들이 같이 투톱 압박과 또 측면에 있는 윙어들도 그런 밸런스 있는 그냥 운영을 하고 공격 시에는 역시 뭐 3명에 기반한 비대치 운영이 됐던 이런 식의 빌드업 체계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도 선수들 퀄리티가 나쁜 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경기를 주도 어느 정도 하면서 공격 진영에서 어느 정도의 숫자 싸움으로 개인적인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조금 더 선수들에게 편한 옷을 입혀주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술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조금 좀 힘든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있는 구조보다는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3백 쓰고 있지만 실점이 먼저 됐을 때는 상당히 뭐 공격적인 윙어들을 윙백으로 기용하면서 어려운 운영이 되지만 그게 밸런스가 좀 깨지면서 점점 후반, 중반 이후부터는 공수 간격이 많이 벌어지고 거기서부터 수비로 전환될 때 오히려 선수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계속 커버해야 되고 긴 거리를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같이 하나의 어떤 그 몸통이 중심이 돼서 그냥 쉽게 밸런스 있는 운영을 하면서 90분 동안 조금 더 일관성 있게 우리 장점을 좀 지속적으로 보여주다가 그렇게 뭐 전공법으로 들어가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게 우리 대표팀 선수들 뭐 이런 선수들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지 다른 팀들도 월드컵 같은 무대에서는 아주 도전적인 전술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맨투맨 마킹이나 이런 전략적인 선택을 해서 들어온 경우들이 월드컵 때도 있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비엘사 감독의 칠레나 이런 팀들 맨투맨 마킹 붙여서 상당히 역동적으로 들어왔지만 결국은 월드컵 같은 대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빡빡한 일정 하에서 체력적으로 문제를 드러내면서 처져서 결국은 그러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일단 조별리그 3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32강이나 뭐 이런 것까지 진출을 한다면 조금 더 선수들에게 익숙한 밸런스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본선들한테 전망이 어떻게 좀 기대할 부분이 있는지. 글쎄 저는 잘하길 바라고 지금 물론 지금 같은 운영으로 무조건 결과를 못 낸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기회가 왔을 때 결정력들이 월드컵 본선 때 갑자기 좋아지면서 살아나고 그리고 실점 위기가 많아도 어떻게든 또 그런 부분을 잘 커버를 해서 결과를 못 낸다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확률상 전적인 확률상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들어갔을 때는 쉽지 않은 결과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지금 아무리 늦었지만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느냐.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바꿔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뭐 우리 선수들의 특성을 장점을 또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수들의 배치, 성향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4백으로 바꿨다. 그리고 허리 라인에는 뭐 황인범이나 그런 좋은 또 중앙 미드필더 자원을 활용하되 우리 사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가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월드컵 라스트 댄스다.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컨셉이라면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지금 활용해 주고 있는 것인가. 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세컨 스트라이커 같은 유형으로 대표팀에서는 놓고 적절하게 투톱 압박을 시켜주고 그게 조규성이 됐던 오영규가 됐던 파트너가 시켜주면서 에너지를 90분간 쓰기는 지금 손흥민 선수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교체 카드를 다 활용을 해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에너지를
짧은 시간 안에 쓸 수 있는 클래스 있는 선수들을 활용하고 또 거기에 다른 선수를 교체를 해서 들어오고 그런 운영이 되고 뭐 황희찬 같은 선수가 지금 보면은 폼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 선수들을 뭐 왼쪽 윙어든 윙어 형태로 배치를 시키고 중앙지향적인 이강인 선수가 오늘 정도의 어떤 활동량이나 그런 걸 보여준다면 미드필더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또 이재성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활용을 해서 오른쪽은 비대칭 운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체계를 만들던 뭐 그래서 조금 더 선수들이 소속팀이든 어디든 조금 익숙하게 했던 그런 패턴 방식으로 바꿔주면서 우리 앞선에 또 허리라인에 좋은 역량을 가진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 충분히 자신감 있게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있는 체계는 시스템은 제가 볼 때 선수들이 보여주고 싶은 장점을 발현하고 싶어도 시스템이 무언가 막고 있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좀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홍명보가 과연 그런 변화된 모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으로는 쉽지 않겠죠. 네, 홍 감독님이 그래도 본인의 철학이 또 있으실 거고 그게 물론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나중 이제 본선 가서 또 그게 결과나 내용으로 입증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단계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현재 우리 대표팀에게 좋은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선수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다시 원점에서 진짜 감독님 계속 계시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감독이 클럽팀이라고 치면은 이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경질이 됐어요. 다른 감독이 왔어요. 그랬을 때 무언가 새 판을 짜기 위해서 처음에 변화를 주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상황에서 분위기 반등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심정으로 한번 변화를 줘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 하실 말씀. 글쎄요. 저도 뭐 축구 팬의 한 사람이고 대표팀이 정말 잘하기를 바라고 좋은 결과를 내서 정말 국민들에게 또 월드컵 때 좀 힘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응원하는 사람이고 네.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니까요. 네. 잘 월드컵이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